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MBC에서 MBC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서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중재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 11장 갈등 해결과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는 데는 앞에서 나온 모든 원칙이 쓰이고, 특별히 이제 관찰하기, 느낌을 찾아 표현하기,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상대에게 실행 가능함을 부탁하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 곳에서 비폭력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많은 커플들, 가족,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그리고 또 전쟁 중인 여러 인종 집단과 만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비폭력법에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할 수 있다. 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인내와 기꺼이 인간적으로 배우려는 어떤 마음들, 또 해결 방법에 도달하기까지 MBC 원리를 따르겠다는 의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효과적이라고 믿는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 자, MBC로 갈등을 해결을 할 때 MBC의 다른 모든 단계들이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뭔가? 그러니까 효과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이제 뒤 설명드리겠지만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이 서로 연결감을 갖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MBC로 갈등을 해결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선 연결이 있어야 MBC의 다른 단계들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그 연결이 생겨야 서로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연결이 되면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감을 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거죠. 또한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점을 갈등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MBC 프로그램이 앞서 처음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양쪽이 그 점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때로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변화를 요청하는 방식 자체에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가 반영돼야 된다.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가 반영돼야 된다. 지금 실은 둘 사이에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조차도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의 차이를 알 때, 이 두 가지 목적의 우리가 차이를 알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누군가에게 시키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삼가는 대신 양쪽이 각각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만 생각했지만 실은 내 욕구가 상대방의 행복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잘 충족이 되어지면 상대방의 행복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진실한 욕구는 나와 타인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돌보며 노력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갈등도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지 놀라움을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MBC에서는 연결이 중요하다. 예. 자, MBC 갈등 해결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만족과 타협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그래서 MBC에서는 뭔가 타협이라는 것은 나도 조금 차이 손해보고 너도 조금 더 손해봐서 어떤 중간 지점을 보는 걸 타협이라고 그러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나도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협이라는 말 대신에 이 만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 만족. 할 때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갈등 해결을 찾는 대부분의 시도는 대개 타협을 추구하는데, 나도 조금 손해 볼 테니까 너도 손해 봐라. 타협이란 양쪽 모두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의미한다. 조금씩 양보하니까. MBC는 다르다. 우리의 목적은 모두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 모두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MBC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중재 관행과 MBC에 기반을 둔 중재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통적인 중재 방식과 MBC의 중재 방식 차이점은, 중재는 다른 두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인이 개입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일 때, 나는 전문 중재자들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노전보고가 뭔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할 때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전문 중재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다. 예. 그 노조와 경영진 사이의 분쟁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분쟁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내가 중재했던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중재해야 할 상황에 관한 사전 연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 중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 이거에 발달. 대부분의 중재자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중재 조정에서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그 로덴보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면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쟁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고 나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중재하는 것에 일반 중재의 핵심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그 이슈를 둘 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MBC에서는 쟁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마음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연결이 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거죠. 많은 중재자들이 자기 역할을 모든 사람이 합의에 도달할 만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제3의 머리, 제3의 머리다. 제3의 머리를 본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쪽과 저쪽을 뭔가 다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그 3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질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내가 아는 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갈등 해결 도구를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젠버그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갈등 해결 도구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내가 MBC 모델과 인간적인 연결의 역할을 설명하자 오스트리아 회의에 참가한 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심리치료이고 중재자는 심리치료사가 아니라는 것을 딱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로젠버그 입장에서는 내 경험으로는 사람들을 이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은 심리치료가 아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재의 핵심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재의 핵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재의 핵심이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대개의 경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해결된다. 제3의 머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묻는 대신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대신 각자의 욕구, 즉 두 당사자가 바로 지금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연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각자의 욕구, 즉 두 당사자가 바로 지금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재 모임이 끝나고 당사자들이 그곳을 떠난 후에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동의의 사항들이다. 예. 그래서 각자 욕구, 주 당사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 4번. 자, 이 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갈등 해결의 MBC를 적용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반 나와 그 타인 사이
갈등 해결만 배웠는데 실은 중재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는데 MBC에서 욕구를 이런 그 중재를 MBC를 사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5단계가 있다. 5단계가 있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자기의 욕구를 먼저 표현할 수 있지만 편의상 우리의 욕구로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예. 욕구로 가정하자. 자, 우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먼저 우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상대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든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다. 상대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든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 욕구가 무엇이고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어떤 말로 표현하든 그의 진실한 욕구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죠. 그들이 욕구를 표현하는 대신 의견을 말하거나 판단 또는 분석을 말하고 있다가 해도 그들이 하는 말 밑에 있는 욕구를 계속 찾는다. 욕구를 계속 찾는다. 어느 상황 때 욕구를 계속 찾아요? 그들이 표현하는 데 의견을 말하거나 판단 또는 분석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해도 의견이라든지 의견 또는 판단, 분석 이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당사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아는 거죠. 우리가 상대의 욕구를 정확하게 찾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말 뒤에 있는 욕구를 찾는다. 우리가 상대의 욕구를 정확하게 찾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 추론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상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상대의 욕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넷째, 쌍방이 서로 욕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감한다. 쌍방이 서로 욕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감을 한다.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상대 서로가 욕구를 정확하게 듣게 해줄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욕구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그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게 되면 충분하게 연결도 되고 공감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듣고 되돌려 주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공감이 되면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욕구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들려진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양쪽의 욕구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해서 갈등을 해결하게 한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의 욕구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최대한 말을 피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서로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은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가 어떤 말을 표현하든지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욕구가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면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상대의 욕구를 서로가 들을 수 있도록 대화 기회를 만들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적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MBC에서 사용한 대로 욕구와 수단 방법을 정의해 보자. 욕구와 수단. 우리는 이제 욕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수단이 마치 욕구인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욕구와 수단과 방법을 이제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MBC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MBC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MBC로. 이 책에서 전체에 걸쳐서 특히 5장에서 강조한 이 개념을 음미해 보자. 근본적으로 욕구는 삶 자체가 스스로를 펼치는 데 필요한 운동력이다. 욕구는 삶 자체가 스스로를 펼치는 데 필요한 운동력. 삶 자체가 스스로를 펼치는 데 필요한 운동력. 우리는 모두 신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공기, 물, 먹는 거, 휴식 등 그리고 이해, 지지, 정직, 삶의 의미 같은 심리적 욕구, 물질, 심리적 욕구도 있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나라와 종교, 성별, 수입, 교육 등에 관계없이 공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종교적인 욕구를 누구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공통적 욕구.
예. 어떤 사람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네가는 누구나 이렇게 공통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욕구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갈등을 해결하게 할 때 욕구와 수단 방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욕구고 어떤 것이 수단인지. 근데 우리는 수단을 욕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받은 교육은 서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서로에게 멀어지는 걸 만드는 방식의 잘못된 소통 방법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갈등 상황에서는 보통 양쪽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주의 깊게 기르기보다는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갈등이 딱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나의 욕구가 무엇이고 상대가 욕구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아 상대가 뭔가 잘못했구나.'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갈등이 생기면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노력한다는 점. 이런 언어적 갈등은 너무 쉽게 폭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조그만 것이 이렇게 크게 전쟁까지 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것이 실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있었을 때는 상대의 느낌과 욕구, 나의 느낌과 욕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욕구와 수단 방법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욕구는 사람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 욕구는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 인정받는 거, 사랑하는 거, 존중받는 거, 정의로운 거, 이것은 어떤 행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행동과 인정받는 거. 뭐 그래서 이제 행동과 관련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인 거죠. 알며 그래서 이제 욕구와 수단 방법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욕구는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 점을 상기해야 된다. 그 반면에 수단 방법은 요청이나 바람이나 필요한 것 그리고 해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은 요청, 바람, 필요한 것, 해법. 요청, 바람, 필요한 것, 해법으로 그런 나타나는.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과 관계가 있다. 특정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욕구라는 수단과 방법은. 결혼 생활을 거의 포기하려 했던 한 커플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실현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이냐고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난 이 결혼에서 벗어나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특정한 사람, 그 사람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 욕구가 아니라 현재 뭘 표현하고 있다?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 예. 나는 그 점을 남편에게 알려주고 결혼 끝내기 전에 수단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의 욕구를 먼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예.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에 연결하고 나서 그 욕구들이 결혼을 끝내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들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에 연결하고 나자 그 욕구들이 결혼을 끝내는 것일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수단을 욕구로 알아버리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수단과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은 자기의 과도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신의 욕구임을 인정했고, 아내는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는 자신의 친밀함과 연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부분은 남편 직장에서 필요한 것도 돌보면서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몇 가지 약속이 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욕구, 이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욕구를 분명히 할 때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너가 어떤 화해 조정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 친구 안 보고 싶은 거요. 저 친구가 안 보는 것은 수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친구가 안 봄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안정감, 존중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공동체 안에서 존중하고 안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친구를 안 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욕구를 분명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갈등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주장 협상 이면에 인터레스트, 어떤 욕구 기반 협상이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되 수단과 방법과 분리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다른 커플의 경우에는 욕구 언어를 몰라서 욕구를 분석함으로 표현하는, 욕구 언어를 몰라 가지고 어떤 분석 언어로, 예, 욕구를 분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분석으로 표현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서로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폭력을 쓰는, 어, 쓰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이 상황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직장 영수가 끝날 때인데, 한 남자가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와 아내에게 개인 상담을 해줄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날 저녁 그들을 집에서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두 분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분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가 무엇이든지 두 분 각각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시작해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이런 것보다도 두 어려운 관계에서 욕구가 어떤 욕구 때문에 이루지 못한 욕구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루지 못한 욕구.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무엇이든지 그 두 분이 각각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두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나면 두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욕구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맞댔으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작했다. 당신은 문제야. 내 욕구에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거야. 그녀도 같은 식으로 응수했다.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그렇게 불공평한 에, 그렇게 그렇게 에, 그렇게 불공평한 소리를 하는 거 말이야. 욕구를 표현하는 대신 두 사람은 서로 분석하고 있었다. 분석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분석하고 있었다. 분석은 듣는 사람으로 비판으로 듣기 쉽다. 분석하게 되면 비판을 듣다. 이 책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뭔가 잘못이 있다고 암시하는 분석은 본래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다. 뭔가 잘못이 있다고 암시하는 분석, 뭔가 잘못됐다고 암시하는 분석은 어떤 내용인가? 자, 바로 뭔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지지와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부인이 무감각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또 부인은 정확하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남편이 불공평하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남편과 부인 양쪽 다 욕구의 여러 가지 면을 헤쳐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서로의 욕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욕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침내 오래된 그들의 갈등을 다룰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분석을 꼭 욕구로, 수단과 방법을 욕구라는 경우도 있는데 분석이 아니고 진정한 원하는 것을 발굴할 때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지적 분석은 종종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으로 들리는 분석밖에 할 수 없다면 전쟁은 멀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들리는 분석밖에 할 수 없다면 전쟁은 멀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으로 듣지 않고 어떤 욕구를 통해서 듣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6번. 갈등 상황에서 관련된 두 당사자들이 분석하지 않고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뭔가? 분석하지 않고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 사람들의 표현과 관계없이 욕구를 듣는 법을 배워라. MBC로 갈등을 해결하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듣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있다. 예.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표현하려는 욕구를 듣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욕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욕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뭐 어떻게 한다?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욕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욕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침묵이나 부정, 판단하는 말, 어떤 몸짓이라면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에 들어있는 욕구를 듣는 기술을 연마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욕구를,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추측에 의존해야 할지라도 계속해 추측하고 이야기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질문을 했는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나는 나를 판단하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욕구를 찾아. 나를 판단하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욕구를 찾아. 나를 판단하는 나를 판단하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욕구를 찾아 듣는다. 도대체 욕구가 뭘까 하고 추측하게 되는데 도대체 욕구가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욕구 때문에 그렇지? 어떤 욕구가 좀 달성이 안 돼서 그랬을까? 그런 거죠. 어쩌면 내가 한 질문이 이해받지 못하면 못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지 모른다. 도대체 욕구가 뭘까? 아니면 내 배우자가 우리 관계에서 느껴지는 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의 욕구는 자기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기가 상상하는 일이 실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욕구를 알아차리다. 언제나 추측하기가 포함된다. 훈련이 필요하고 언제나 추측하기가 필요하다. 일단 원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면 일단 상대가 원하는 걸 감지하고 나면 그들에게 물어봐서 확인하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걸 돕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일단 상대가 원하는 걸 감지하고 나면 그들에게 물어봐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안정감을 좀 느끼고 싶은데 제가 한 말이 선생님에겐 불안하게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욕구를 자기 말로 표현하도록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게 맞냐 하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자기 말로 할 때.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말로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기 말로 할 때 실행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행력.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기 강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원하는 것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새로운 차원의 연결이 형성된다.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진정으로 들을 때 새로운 차원이 형성하고 그 연결이 갈등을 성공적인 해결로 이끌어주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 연결이 갈등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진정으로 들을 때 서로 새로운 차원. 그래서 연결한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진실한 욕구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죠. 결혼한 부부를 위한 워크숍을 할 때 나는 가장 오래동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찾을 때가 가끔 있다. 일단 양쪽이 상대편의 욕구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20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확신하고 있죠. 노젠버그는 야 이게 어떻게 오래된 묵은 감정이 20분 만에 해결될까? 뭘 전제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정확하게 서로 간에 표현이 되고 서로 간에 그걸 욕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상대편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걸 말할 수 있으면 상대편의 욕구를 이해하고 서로 말할 수 있으면 해결 방법은 20분도 안 걸린다. 39년 동안 돈에 관한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부인이 예금 계좌에서 과하게 인출한 적이 2번 있었는데 그 결과로 남편이 돈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부인이 더 이상 수표를 쓰지 못하겠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그 일로 자주 다투었다. 부인은 비록 자기들이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유지하고 있고 또 소통도 잘할 수 있긴 하지만 오래된 자신들의 이 갈등에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 예언에 도전했다. 나는 그녀가 이 갈등에서 남편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남편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지 내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 내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남편의 욕구를 확인한 것부터 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분명해요. 예. 그 말에 남편이 했다. 말도 안 되는 소지. 남편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녀는 뭘 했어요? 수단과 방법이라는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는 것이 저 사람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분명하다. 이 사람이 그 남편이 원하는 것이 생각했는데 남편은 실질적으로 이거 한 푼도 안 쓰는 것은 우리 남편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을 욕구라고 착각하는 거죠. 비록 남편의 정확하게 추측했을지라도 남편의 욕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시 이 부분이 기본적인 차이다. 비록 남편이 정확하게 추측했을지라도 남편의 욕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정의에 의하면 욕구는 돈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 같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정의는 아니다. 돈을 쓰거나 쓰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인에게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남편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부인에게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으니 나는 부인에게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으니 만약 당신이 남편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고 말해주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부인에게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남편의 욕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었다. 남편의 욕구를 다시 말해보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쓰는 것을 싫어했는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제 그녀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다시 물어보았다. 그전 욕구가 무엇이었을까요? 39년 동안 소통을 잘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부인께서 당신 욕구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부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 이 수표책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부인, 이 수표책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마샬, 저 사람은 멋진 아내이고 훌륭한 애요. 하지만 돈 문제에 관한은 완전히 무책임합니다. 남편의 친다. 아내는 무책임하다. 이 와 같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언어를 표현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기들이 비난, 분석된다고 들으면 그 상황에서 에너지는 해결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방어와 만비난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앞에 설명드렸죠. 그런 거죠. 나는 자기 아내가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그 말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들이려고 하였다. 자, 6번까지만 하죠. 예. 당신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시나요? 이게 남편의 욕구죠. 자, 남편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겁이 나나요? 그는 처음 말로 그 사실이라고 했다. 이 경우에는 나의 추측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힐 필요는 없다. 설사 내 추측이 틀려도 해도 나는 여전히 그의 욕구에 반영해 주더라.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테고 그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반영해 주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분석에서 벗어나 삶에 더 많이 연결되어 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욕구가 이해되었는가? 남편은 드디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욕구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음 단계는 아내가 그 욕구를 분명하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욕구가 잘 듣는지에서는 욕구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갈등 상황에서 결정적인 단계이다. 남편이 어떤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해서 상대편이 그것을 당연하게 정확하게 들으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예.
남편 한편 어떤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해서 상대편이 그걸 당연히 정확하게 들으라고 가정은 안 된다. 나는 부인을 물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앞에서 당신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다. 그랬어. 그러면 부인이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또 땅떠려는 거죠. 그냥 제가 예금을 두세 번 많이 인출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내의 이런 반응은 유별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오래 묵은 고통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들리는 것도 우리에게 오래 묵은 고통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리는 것도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분명히 들을 수 없게 된다. 예, 고통이 있으면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부인이 그랬다. 남편의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듣고 들은 대로 다시 말해주시면 합니다. 남편의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듣고 들으신 대로 다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어본 거죠. 제가 들은 남편 말씀은 그분에게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은 요구가 있고 확실히 가족이 안전하리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욕구를 대신해서 중재가 이제 이해를 딱 해주는 거죠. 예. 자, 다음에 7장 갈등 중재에서 공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부분은 2개 시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